2025년 7월 3일 목요일. 한국 증시에 정말 인상적인 날이었어요. 코스피가 드디어 3,100선을 그냥 넘어섰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2021년 9월 이후 거의 3년 10개월 만인가요? 최고치 경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시장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뜨거운 랠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록적인 상승, 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자료를 딱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째는 미국하고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 소식.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 주요 수출 기업들한테는 공급망 걱정을 좀 덜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였겠죠.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니까요. 그리고 둘째로는 시장에서 계속 말라왔던 상법 개정안. 이게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했고요. 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시장의 거인 삼성전자.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그냥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어요. 와, 정말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이 정말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시장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은 거죠. 특히 그 상법 개정안 통과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런가요? 네, 단순히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게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네네, 있죠. 기업 가치 저평가 문제요. 그렇죠. 그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뭐랄까,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화답, 이렇게 읽힌 거죠.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투자 주체별 움직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자료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합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순매수했어요. 와, 1조 3천억 엄청나네요. 네, 랠리를 그냥 이끈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였어요. 코스피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럼 이 뜨거웠던 분위기 속에서 특히 어떤 분야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까요? 자료 보니까 역시 수출 관련주들이 아주 좋았네요. 네, 맞아요. 일단 미 베트남 합의 효과로 철강주가 아주 빛났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16% 넘게 그냥 급등했어요. 16%요? 네. 와, 네,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미국 테슬라 주가 반등 소식이 또 있었잖아요. 여기에 힘입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랐고요. 2차 전지도요? 반도체 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할 거란 기대감, 여기에 삼성전자 강세까지 더해지니까 FST나 유진테크 같은 관련 중소형 장비 소재주들까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수출주 전반이 다 좋았네요. 정책 관련 테마도 시장을 꽤 달궜어요. 대통령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니까 그 친환경 포장재나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기업들 주가가 확 뛰었죠. 네, 맞아요. 세린 BNG랑 삼육물산은 상한가까지 갔으니까요. 기대감이 정말 컸던 거죠. 그렇죠. 상한가라니. 그 외에도 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완화 검토한다니까 소비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북극 항로나 LNG 사업 기대감에 물류 관련주 그리고 폴란드 전차 2차 계약 확정 소식에 방산주 일부도 오르고 와, 정말 다양한 테마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하루였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모든 업종이 다 웃었던 건 아니에요. 그랬나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전력설비 같은 테마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또 특정 기업 이슈가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상승장 속에서도 좀 쉬어가는 곳도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 안에서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이 난 쪽에서는 일부 자금을 빼서 다음에 오를 것 같은 새로운 곳으로 자금을 옮기는 거죠. 돈이 계속 움직이는 거군요. 네, 시장 전체가 강세라도 그 안에서는 계속 자금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특정 테마만 강했던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어떤 체력 자체가 좀 강해졌다. 이런 신호도 있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한 종목 수가 하락한 종목 수를 훨씬 웃돌았고요.
네,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철강, 금융, 반도체, 다양한 업종에서 현대제철, KB금융, SNS텍 같은 종목들이 250일,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점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긍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다시 크게 늘었어요. 아, 예탁금이요. 대기자금 말씀이시죠? 네, 자료 보니까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건 이제 시장에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 뭐랄까 총알이 다시 두둑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도 돈이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자금이 배소 유입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7월 3일 우리 증시는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 상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삼성전자 급등이라는 이 강력한 세 가지 호재,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역사적인 3,100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수출주와 정책 관련 테마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의 강한 에너지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분석에서 우리가 봤듯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기록적인 규모로 주식을 사들였잖아요. 네, 그렇죠. 1조 3천억 이상. 그런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왜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차익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보의 차이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 엇갈린 수급 주체의 선택이 앞으로 시장 흐름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면 당신의 투자에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